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2.4% 간밤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장중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플러스 4% 넘는 상승을 기록하는 와중에 약간 조정 형태 받으면서 플러스 2% 마감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엄청나게 불을 내뿜은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4% 오른다라는 거는 오래 들고 있었던 주주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이 완벽한 호재,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4% 오르는 게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테슬라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짚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4%가 주는 신호, 저는 심상치 않다고 정말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만이 혹시라도 별 다른 이유가 아닌 것들로 조정이 나왔을 때 물량을 더 담아도 좋겠고요.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량을 계속 홀딩하고 쭉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관점들이 녹여져 있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테슬라 소식들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다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샤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왜 계속 오르고 있는지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젠 지정학적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된 상태이죠.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은 계속 이란 전쟁에 대해서 협상 의지를 이란 자체에서 보이고 있겠고요. 당연히 이란의 군사 능력 그리고 최고 지도자부들이 대부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은 협상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이 협상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제재를 제대로 가하고 있어요. 이란의 돈줄을 다 막아 틀어 쥐고 있으니까 이란이 이게 어느 정도 옥죄어 오자 계속해서 협상을 미국한테 신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거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든 말든 간에 어차피 시장은 좋으니까 계속해서 증시는 최고점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니 유가가 지금 원래 80달러, 70달러였던 게 100달러가 넘어갔어.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잖아. 많이 힘들어지잖아. 경기 안 좋아지잖아. 왜 올라가는 거야? 라면서 의문감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투자에 괴리율이 생겨나고 투자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자산이 올라가는 반면에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크게 하락했을 때 패닉 셀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엄청난 손절이어도 그것 자체로 손실인데 이것 때문에 못 버는 돈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한번 정리하고 갔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는 왜 오르는 것이냐? 지금 테슬라가 오르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26년도 때 어느 정도 로보택시에 대한 가시성이 잡히면서 흐름이 될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단 말이에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제 내러티브한 목소리로 이제 27년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은 일론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27년에 유의미하다? 야, 그럼 28년 아니야? 이런 생각에 엄청나게 패닉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많이 좀 안 좋아졌었는데 지금 그 전에 이미 3개월 동안 조정을 준 차트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깊이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마지막 흔들림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다. 여기서 우리가 물량 담아야 된다. 계속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털린다면은 당연히 아까 지정학적인 이유로 털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산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지금 테슬라 개별적인 이슈로도 이런 부분에 털린다면은 자산의 축적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이제 손해값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오르냐? 당연히 복합적인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겠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약간 중심점은 지금 자체로 해선 로보택시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로보택시가 확장 가능성이 어느 순간 시장에서 그려질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려져야지 마땅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마켓 메이커들이 어느 정도 만져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로보택시 그냥 되겠지 말겠지 뭐 좀 오래 걸리겠지 이 정도 되는데 어느 순간 매스컴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데이터를 땅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주가를 올리는 순간부터 이 로보택시라는 키워드는요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 키워드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왜냐? 경쟁력이 테슬라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테슬라의 전기 판매량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요. 지금 저가 형태, 가격 라인을 약간 좀 내려가지고 있다. 모델 Y 같은 경우나 L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약간 가격 라인을 올리면서 약간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라인으로 쭉 내려가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최저가 모델이었던 모델 3 롱레인지보다 약 50%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은 단종을 시켰죠. 이제 캐나다에서 테슬라를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 없이 가능해진 점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 라인은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전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당연히 나중에 새로운 라인업이 들어오면서 이전부터 계속 말했던 이 저가형 모델들이 들어온다면은 지금은 3천에서 4천만 원대 사야 되잖아요. 뭐 많게는 뭐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데 이게 2천만 원대로 싸진다면은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한 이런 테슬라 차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하면은 스페이스X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따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결국에 합병 수순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면 테슬라의 점프는 엄청나게 크게 진행될 거고 혹시라도 스페이스X가 개별적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페이스X에 대한 기술은 어차피 테슬라로 다 오는 것이고 테슬라의 기술도 어차피 스페이스X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쉔텔은 스페이스X의 고액 계획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스페이스X의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로보택시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로보택시가 테슬라에서 사이버캡을 팔면은 우리 집 진입로가 이렇게 모습이 될 거예요 라고 한 유저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 이유가 필요한 거겠죠. 저는 이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테슬라에 뭐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은 관심이 좀만 더 있고 사이버캡을 알고 그리고 FSD에 대한 기술력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테슬라의 이런 강점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이버캡이 출시되면 어떤 생각을 가져가 볼까요? 아, 내가 그거 로보택시 몇 개 사가지고 내가 운영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을까요? 그럼 대출 좀 받아가지고 대출 받은 거 해가지고 이자분이 만약에 200만 원 나와. 근데 로보택시 운행으로 인해서 수익이 500만 원, 600만 원, 게다가 24시간으로 계속 자동으로 일을 해.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가격 라인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 내가 사업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림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가격에 대한 경쟁력,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웨이모 차량이거든요. 웨이모 차량. 이 웨이모 차량에 보시면은 웨이모는 이 라이다 센서를 달고 있고요. 각각 지금 카메라가 엄청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더가 센서 값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가액이요 1억 한 5천만 정도 됩니다. 한 대당 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시속 50km까지밖에 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기만 해도 조금 제약이 좀 많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웨이모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결국에는 웨이모가 지금 시장 파일을 먹고 있는 것만큼 나중에 이 사이버캡이 등장을 하게면 이 웨이모는 진짜 설 자리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운행 비용이 3배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의 3분의 1이 지금 로보택시 사이버캡으로 운행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그 이유는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 단가가 2천에서 3천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은 사이버캡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1억 5천짜리 덕지덕지 라이더 센서 달려 있는 걸 사시겠어요? 사이버캡 3, 4천만 원짜리 타시겠어요? 사이버캡을 타죠. 사기도 하고요.
게다가 사이버캣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속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까지 확장이 가능한 거고,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안정성은요? 네, 사망자 없죠. 그러니까 잔사고는 있겠죠. 잔접촉 사고. 그것도 근데 가만히 있다가 누가 부딪혀서 생긴 사고. 자, 그런 부분들. 큰 사고가 없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값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 가격 경쟁력이 지금 3분의 1 토막이에요. 이걸 안 사시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적인 차량, 자, 세련된 차량의 모습이죠. 그런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이 택시로밖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누가 봐도 이거 라이더 센서 달고 이게 외형적으로 와 멋있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렵죠. 자, 이런 외형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누가 선택된다? 사이버캡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웨이모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는 이 모습에 따라서, 그리고 30년도 때에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월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시민 절반이 이 로보택시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택시 이용의 절반에 가까운 거는 저는 결국에는 테슬라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로 하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칩을 달고 엔비디아가 이런 걸 한다 그러죠. 절대 안 되죠. 지금 테슬라의 학습 효과를 절대 따라올 수 없겠고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런 학습에 대한 데이터량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아는데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력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대량 생산 라인에 대해서 가장 지금 도가 트인 것이 테슬라다. 테슬라가 모든 걸 지금 다 대량 생산으로 대량 생산 운영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앞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제국이 진짜로 실현이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차트의 상승적인 부분들은 이런 경쟁력에 대한 시각이 슬슬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 미디어들이 밀어주는 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장이 그때서 인지하는 거죠. 아, 이 로보택시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은 600만 대, 뭐 700대 뭐 이렇게 정도 되지만은 결국엔 이게 크게 늘어나면서 만 대가 찍히고 10만 대가 찍히고 하다 보면은 아, 자연스럽게 매출 부분이 찍힐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인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에 부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요. 최근에 3개월 넘는 조정 시장이 잘 왔었고 여기에서 방향을 제대로 틀어주는, 게다가 장중에 플러스 4%가 뛰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테슬라에 대한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빗각을 잠시 한번 그려드리자면요. 이런 추세선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걷던 길을 완전히 깨트려 준 상태죠. 깨트려 주고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모멘텀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은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작은 모멘텀으로 보셔도 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쌍바닥을 저점을 높여주는 그림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진짜 차트 부분, 그리고 기업적인 부분, 자, 그리고 지정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장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면입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드리자면요. 최근에 기술주들이 올랐죠. 어떤 부분? AI 부분들이 올랐었죠. 이거를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샌디스크 한번 보여줄게요. AI에서 지금 뭐가 어떤 게 병목이 일어나냐? 메모리가 병목이 좀 일어난다. 이제 엔비디아 CEO가 말했던 부분이 터지면서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슬슬 한번 쉬어줄 때 됐거든요. 그걸 누가 채워준다? 테슬라가 채워주기에 너무 안성맞춤 시기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버블이 아닙니다. 버블은 아닌데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그 빈자리를 대체해 줄 것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채워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테슬라의 주가 차트 지금 상승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술주를 보다 보면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샌디스크 주가가 5개월 동안 20배 넘게 증가한 사실 아시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주도주로 상승하고 있죠. 이 이유가 AI 시대의 스토리지, 저장 장치 수요 폭발 때문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AI 다음 병목은 컴퓨트가 아니라 이 메모리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토리지다라고 말하면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AI 모델 훈련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수십만, 수백만의 고성능 SSD가 필요해졌고 낸드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샌디스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습니다. 실적도 이를 뒷받쳐 주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30% 이상 급증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20배가 오른 이유는 매출이 30% 올라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향후 미래에 스토리지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투자에 돈이 강하게 몰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앞으로의 투자 수요가 어디로 몰릴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보자면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현재 전 세계 전력의 약 1.5%를 소비하고 있는데 AI 수요 폭증으로 2030년까지 거의 2배가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HBM 고대형 메모리픽 시장은 25년 72억 7천만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30억 달러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요의 20% 정도만 채워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젠슨항 CEO가 직접 AI의 다음 병목은 메모리라고 강조하면서 DRAM 제조사들에게 팹을 더 지으라고 독려할 정도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미래의 흐름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상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과 열 관리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도 기업이 아예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보내겠다고 건설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죠. 우주에서는 24시간 태양광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고 지구처럼 복잡한 허가나 전력망 연결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어서 열 발산이 매우 어려운데요. 진공 상태에서는 대류나 전도가 불가능하고 오직 복사 냉각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라디에이터를 설계해야 되는 기술적 난제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곳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클라우드입니다. 엔비디아가 협력하면서 이미 H백 GPU를 탑재한 테스트 위성을 발사해 우주에서 AI 모델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가와트급 대형 오피탈 데이터 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엑시멈 스페이스라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미 데이터 센터 프로타입을 배치했고 저궤도의 전용 오피탈 데이터 센터 노드를 런칭 중입니다. 실제 운영에 가장 가까운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바로 스페이스X.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테라팝에서 생산된 AI 칩을 활용해서 우주용 데이터 센터 위성 군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라팝 자체가 지성과 우주를 컴퓨터를 동시에 고려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AI 시대의 단순히 지상 인프라가 아니라 우주 기술까지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를 확장되고 있는데요. 아직 초기 연구된 부분이라서 관련주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한다라면은 금방 실제로 부각할 수 있고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일정까지 우리가 체크를 진행한다라면은 충분히 관련주에 대한 지금의 샌디스크처럼 20배는 아닐지언정 그에 준하는 상승률을 충분히 맛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3개월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보고서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링크 나오는데 링크 클릭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게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전송이 가능하겠고요. 이용하실 혜택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만 클릭해 주셔도 충분히 제가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 이 저점 간밤에 실시간으로도 한 번 더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앞서 우주 데이터 센터 기업들을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제2의 샌디스크 20배가 넘는 상승률을 그에 준하는 상승률을 맛볼 수 있도록 종목 정리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테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